1900년대 후반에 발명된 자기저항 동기 전동기, 즉 신RM이 이제 유도 전동기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모터에는 고급 전자조정 장치가 있어 효율과 토크 출력이 다른 모터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많은 업계와 심지어 유도 전동기를 발명한 테슬라의 이름을 딴 회사도 신RM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신RM의 고급 버전을 사용합니다. 전기 세계에서 새롭게 나타난 이 거물의 물리학적 원리와 설계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터의 물리학적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을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석이 철제못 근처 범위에 들어오면 못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반응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장은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의 구조입니다. 자기장이 마주해야 하는 저항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저항은 자기 저항이라고 불립니다. 자속은 항상 최소한의 자기 저항이 있는 경로를 통해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 자속은 공기 대신 철을 통해 흐르는데 철의 자기 저항값이 공기의 자기 저항값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철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은 자구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구는 개별 자기극이 있는 작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극들은 자연스레 임의의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총 자기장을 합하면 상쇄됩니다. 전형적인 자구는 이 시각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자가 부대 전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영구 자석의 자속이 철제못을 통해 흐를 때 해당 자구는 한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철제못 전체가 자기장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영구 자석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못과 영구 자석 사이에 인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구가 조정되려면 외부 자기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철제못은 일시 자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방금 배워본 자기 저항력 개념을 이용해 실험을 하여 토크를 생성해 봅시다. 보이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단단한 철제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자석을 철제바와 옵셋되는 위치에 놓아둡시다. 철제바는 자기 저항력으로 인해 전자석에 확실히 끌려가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장에 맞추어 조정된 후에는 철제바의 토크가 0이 됩니다. 이것은 유념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제바와 자기장이 완벽하게 조정되면 회전자의 토크가 0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시킨 기본 원리를 사용하여 간단한 신RM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삼성 코일 배열은 전자석을 대체합니다. 삼성교류가 이 코일을 통과해 가면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 회전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철제바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전 실험에서 배운 대로 회전자가 자기장에 맞추어 조정되고 자기장과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꽤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지된 회전자에 회전 자기장을 적용하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회전자가 회전에 저항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N극이 회전자 위쪽으로 다가오면 철제바의 자구는 보이는 것과 같이 조정되기 시작하고 반대쪽 극은 그 사이에서 인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전자가 회전해야 합니다. 회전자는 회전하지만 여기서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바로 회전자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RMF에 비해 매우 낮은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쯤이면 다음에 S극이 회전자 위로 올라와서 반발 작용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영구 자석이 없기 때문에 RMF가 변함에 따라 회전자의 유도극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배운 자구는 실제로 회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이력 현상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따라서 S극이 접근하면 회전극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해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회전자 관성과 이력 현상 때문에 정지된 회전자는 교차하는 인력과 반발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 RM이 본질적으로 자시동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모터가 자기 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시동 중에 RMF 속도를 줄인 다음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입력 전류의 주파수를 변경하여 RMF 속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RMF 속도는 거의 0입니다. 회전자의 반대 극성에 자극이 유도되고 RMF에 이끌려 천천히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컨트롤러 장치가 회전자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컨트롤러는 이 위치에 따라 RMF 속도를 조정하여 회전자와 RMF 사이에 항상 인력이 가해지도록 합니다. 회전자 속도가 높아지면 RMF 속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전자가 동기 상태로 작동합니다. 모터의 시동을 거는 것 외에도 컨트롤러는 신 RM의 정상적 작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제바가 자기장에 맞추어 조정되면 토크가 0이 됩니다. 회전자의 0의 하중이 가해져 진행되는 가상 작업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터의 하중을 가하면 회전자가 자기장 뒤에서 어떤 각도로 회전합니다. 이 각도를 하중 각도라고 합니다. 이제 모터에 가해지는 하중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중 각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중 각도가 한계 기준을 초과하면 회전자가 동기 상태에서 빠져나와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컨트롤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전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교류의 각도와 크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하중 각도가 항상 한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분명히 신 RM은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것입니다. 철제바를 한 개만 더 수직으로 추가해도 2배의 토크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자는 사극 회전 자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제 신 RM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장과 회전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이 각도에서는 높고 이 각도에서는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속 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저항 토크가 생성되므로 저항 토크를 더욱 높이려면 좌측 얼라인먼트에 최대 자속 상호작용이 있고 우측 얼라인먼트에 아주 낮은 자속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둥글게 디자인된 회전자에서는 결과적으로 최대 자속 상호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에는 최소의 자속 상호작용이 일어날 위치가 없습니다. 자속은 모든 각도에서 일정합니다. 최소 자속 상호작용 설계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FEA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봅시다. 솔리드웍스의 FEA 소프트웨어 EMWorks 2D는 회전 자기장의 모양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이제 자기장 선을 따라 강자석 물질과 비자석 물질을 교차해가며 층층이 배열해 보겠습니다. 이 설계는 분명히 이 각도에서 높은 자속 상호작용을 생성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전자가 45도로 옵셋되어 있으면 자속 상호작용이 극도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비자성 장벽으로 인해 회전자는 이 위치에서 더 높은 저항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이 설계를 테스트했을 때 서로 다른 층 사이의 결합이 필요한 구심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전자가 고속 환경에서는 기계적으로 고장난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사상으로 적층된 회전자를 제조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의 신 RM은 얇은 레미네이션 위에 회전자를 설계한 형태의 약간 다른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이 디자인을 제조하는 것은 매우 쉬우며 동시에 같은 우수한 전기 품질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캐비티가 얇은 레미네이션에 펀칭됩니다. 또한 이 캐비티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기는 자기 절연 물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 RM은 그 놀라운 성능 덕분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유도 전동기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RMF와 회전자 발을 통과하는 전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됩니다. 이 전류 흐름은 상당한 양의 I 제곱R이 열의 형태로 손실되는 것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유도 전동기는 신 RM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신 RM에서는 I 제곱R이 손실되지 않아 보다 시원한 상태로 작동합니다. 동일한 전류가 입력될 경우 신 RM은 유도 전동기보다 10에서 15% 더 큰 토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장점입니다. 신 RM은 항상 RMF의 속도와 같이 동기 속도로 작동합니다. 유도 전동기의 경우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약간 낮으며 이 속도는 하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저항 동기 전동기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실 때면 같은 자기저항력으로 인해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FEA 지원을 해주신 EM웍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